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드디어 오늘 아침에 제가 예보해 드린 대로 이 이균용 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선과 관련된 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핑 내용, 자, 왜 임명을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화영 오늘 오전 재판이 있었는데, 이화영 재판 지금 어제 제가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자, 해광에 있는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는요, 국선 변호인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재판에 지연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재판부의 최종적인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선과 사선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법조계 이 검찰 측에서는요, 여전히 국선 변호인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화영의 변호사 이 선임 문제를 가지고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김남국이가 폭탄 발언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그 배경을 보니까요, 꼼수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 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말이죠, 김정은이가 대규모 숙청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현 총리를 완전히 총리를 경질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경질 차원이 아니고 아주 상당한 제재,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굉장히 열이 많이 받아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균용 대법관, 먼저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아까 이 아침 방송에서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이균용 부장판사예요. 고등법원. 그래서, 이 대법관을 지내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된 매우 이례적인 지금 인사 조치다. 그리고 이제 이균용의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 62년생이고요. 그리고 경남 함양입니다. 자, 그리고 대전 고등법원장을 최근에 지난 2월까지 지내고, 그리고 서울로 와서 이제 고등법원장이 된 거고요. 부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1년 후배, 80학번이죠. 그리고 군관기는 해군 중위 법무관으로 지금 이제 이 병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은요, 26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6기 연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대법원 재판연구관, 그리고 중앙지법의 부장판사, 광주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의 남부지방법원장, 대전 고등법원장, 그리고 현재로서는요, 지난 2월 달부터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하나의 파격적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김대기 비서실장이 인선 브리핑을 설명했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아주 판사, 그리고 부장판사,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2번, 이렇게 해서 32년간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다. 특히 장애인 권리 대폭 신장과 관련된 판결로 장애인 인권팀돌상을 수상했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해오는 데도 앞장서왔다. 그래서 상당히 신망을 받고 있는 법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균용 부장판사는 이제 대법원장 지명자는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간하는 등 실력을 굉장히 겸비하고 있고, 그리고 대전 고등법원장, 그리고 남부지법원장, 이런 걸 거쳐서 이 행정 능력도 검증이 됐다. 그리고 그간의 재판 경험을 통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대법원장의 적임자다. 이렇게 지금 이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특히 이 이균용 지명자는요, 일본 법조인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많아서
일본 내 지금 우리 법원 내에서는 상당한 일본통이다. 그리고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으로서 전통적인 법원 주류 출신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 성향으로서 자기 주관이 굉장히 뚜렷하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요, 거침없이 얘기를 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사를 통해서요, 사법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윤 대통령의 실천 의지, 역량을 아주 최고의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김명수가요, 이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파 판사들을 갖다가 요직에 발탁하면서 법원의 정치화가 그만큼 심각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편향적 시비가 자주 제기된 점, 이런 점들도 이번 인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 1년 후배로서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그 신뢰가 깊다. 이런 지금 이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법 쪽에서는요, 헌법 정신과 법치를 통치의 핵심 가치로 윤 대통령이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균용 후보자의 신념과 태도를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균용 후보자의 정치적 색채보다는 법률가로서의 소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말이죠. 좀 아주 특이한 것은 이균용 부장판사의 경우에, 즉 대법원장 내정자의 경우에는요, 오늘이 이제 22일이잖아요. 그래서 20일 날 마침 모친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오늘 발의를 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관건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이 통과를 시켜줄 것이냐, 안 시켜줄 것이냐. 왜냐면은요, 절반의 출석의 절반의 이 찬성표가 반드시 나와야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과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균용 지금 지명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게 되면은요, 13명으로 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이 되는데, 대법관 성향을 보면은요, 중도 성향하고 보수 성향이 8명, 진보 성향이 5명, 이렇게 해서 우리 우파의 우세가 확실하게 이제 딱 구축이 딱 우파 확대된, 우파가 늘어난 대법원이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요,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 13명이 전부 교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이제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법원이 정상적인 재판을 하는, 그렇죠? 이 정치 이념보다는 법리 중심의 진정한 재판.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사는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이제 이 법원 운영을 할 것이 일단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이균용 판사가 굉장히 소신을 강력히 가지고 있다.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균용 부장판사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화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화영, 이제 오늘 오전에도요, 어제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대로 혼자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재판 진행이 이화영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질의답변, 이것이 이제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나와가지고 이화영 지금 이제 전 부지사 이화영이가 한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가족도 설득이 어렵다. 즉 백종화 부인 설득이 어렵다는 얘기했죠. 그리고 법무법인 해광 설득도 어렵다. 왜냐하면 어제 해광 이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 어제 이제 해광 서민석 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하고 실제로 오늘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임계 제출하기 전에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가 직접 이화영이를 만나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하게 오늘 재판은 이제 파행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이화영이 혼자서는 변론을 할 수 없다. 사건 기록에는 변호인이 여러 명이 있는데 도대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이제 현근택 이런 변호사들이 거기 이름이 올려 있고, 저번 주에 나왔던 이 덕소의 김영태 이름도 올라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를 정확히 모르는데 초기에 선임하고 계속 유지됐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재판부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일단 달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최근에 말이죠. 이런 재판관, 이 재판부에서는요, 이 변호인이 지금 이 이화영의 부인이 난리친 이후로 변호인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 2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은요, 이 검찰 조사에서만 몇 차례 입회를 했을 뿐이지 재판에 직접 참여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말이죠.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선 변호인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 변호인을 이제 이화영과 오늘 재판부 얘기한 대로 선임을 하면 재판부는 당연히 사선 변호인을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오늘 다시 한번 국선 변호인 선임을 또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선으로 가느냐, 국선으로 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누가 변호를 맡든지 간에요. 현재 이 자료가 40몇 차까지 지금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오늘 재판이 43차 공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재판이 계속 무한정 지연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채널A가 지금 방금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는 피의자로 전환이 됐고요.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검찰에서 법리 검토가 끝났다. 그래서 소환 조사가 임박해 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이 김성태가 폭로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또 이화영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미 이재명한테 이 300만 불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을 보고를 했고 이재명이는 또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요것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화영의 재판정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화영의 진술 내용을 이미 입장을 번복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북비용은 뇌물이다. 그래서 이 제3자 뇌물 형의를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달 말 소환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를 이제 소환 조사하면 이화영의 재판에서의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는 둘을 묶어서 이 백현동과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은 이미 말이죠, 쌍방울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현근택이를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재명의 피의자 입건 상황은 2건으로 이제 늘어났어요. 본래는 재판 유출 기록이었는데 이제는 송금 사건에서도 또 한 번 늘어났다. 그래서 이재명이는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게 해서 지금 이제 이화영 관련 뉴스는 마치고요. 이제 김남국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김남국이가 지금 이제 자료 화면에서 보시듯이 김남국이가 말이죠. 이제는 왜냐면 오늘 징계를 하게 돼 있어요.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 고수준으로 도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심사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제명 결정은 국회의원직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김남국이도 윤리특위 여기에서도 내내 지금 이 제명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몇 시간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했어요. 자, 이거 김남국이가 이 불출마 선언한 의도 꼼수 뻔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게 된 것은 징계 수위를, 왜냐면은요, 지금 제명 처벌이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정치 생명이 사실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명 수위를 갖다가 심사위에서 올린 제명 수위를 지금 윤리소위 여기에서는 이제 제명보다는 좀 낮은,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꼼수로 이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이제 이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출석정지, 제명, 이 네 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명 바로 아래 단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만 딱 하면 돼 있거든요. 아니, 출석정지야 뭐, 국회 안 나가고 봉급 받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명은 피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리자문위에 오늘 이 결정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겠다고 하는 이 꼼수, 요것 때문에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뭐냐. 지금 탈당을 했는데요. 당헌 당규를 보면 1년 이내에 탈당을 할 경우에는 1년 이내는 복당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1년 이내 복당하면 내년에 지금 4월에 선거니까요. 민주당 후보로서는 출마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년에 출마하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약속 지키는 거 봤습니까? 내년에 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정치 상황의 변화를 핑계를 대고 또 출마할 가능성,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무소속 또는 다른 신당 여기 얼마든지 자기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요.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명을 받아들이면 내년에 출마했을 때 과연 제명의 역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셀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제명을 받지 않고 제명 그 아래의 수준의 이 징계는 바로 뭐냐,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김남국 기자에서 보면 이건 뭐 징계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 출마하는데도 제명보다는 이 네거티브한 영향이 훨씬 작다. 그러기 때문에 이 꼼수 차원에서 딱 오늘 윤리특위 자문위가 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날 이 꼼수를 부려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고요. 어쨌든 이 불출마 선언이 이건 꼼수로 그야말로 제명을 피하겠다는 꼼수로 일관한 이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자문위에서는요 그대로 제명을 따라줘라. 그리고 이 윤리특위와 관련된 이 법에서도요 권고 수준을 그대로 따른다. 이게 이제 통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명은 어떤 경우에도 더 이상 약화시켜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김남국이에 관련된 이 행위 반드시 철저하게 지금 이제 뭡니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막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국선을 선임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이것도 속보로 나왔어요. 재판부가 말이죠. 더 이상은 재판제는 안 된다. 그래서 직권으로 국선 변인을 선임해서 오후에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입장을 아주 세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될 것이라 예상할 수 없다. 국선 변호사 한 분을 선정해서 오늘 오후 재판을 진행하겠다. 앞으로 사선이 선임될 수 있지만 계속해서 국선이 조력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해광 측에서 사임계에 당부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제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을 추가로 선임되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이 재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재판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도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은 단순히 피고인과 가족 간의 불화나 견해차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려는 누군가의 사법 방해 행위가 아닌지 상당히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요,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는 것은 형사사법의 문제인데 이를 흔들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다. 재판부는 사안이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오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가 선임하겠다. 오후에 강행한다.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이는 끝났다. 이재명은 이제 피의자 소환만 남겨놓고 있다. 예. 그래서 이재명이는 법정 최고형으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 마지막으로 김정은이의 숙청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정은 내각을 상상을 초월하는 이 워딩으로 이 문란하다. 내각이 심하게 문란하다. 그 다음에 틀려. 먼 것들이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숙청을 예고하고 있고요. 바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김덕훈 내각의 총리인데 그동안에 김덕훈은요. 현장에서의 경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발탁을 했는데 요즘 이제 북한 내부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평양이 그냥 뭐 지금 난리가 나 있다. 주민들의 불만이 도를 넘는다. 그래서 이 총기 사고까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지금 이 제물로 삼아야 할 필요성. 이게 이제 김정은한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만만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김덕훈이 이 총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숙청을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정은이가요, 이 침수 피해 지역을 찾아갔어요. 예, 그 침수 지역. 예, 그러니까 이제 평안남도입니다. 여기에 찾아가가지고 복구와 관련된 현장 지도를 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얘기가 뭐냐. 김덕훈 제각 총리와 간부들을 갖다가 너절한 건달배기, 틀려먹은 것들, 거친 표현으로 비난하고요. 책임 있는 기관과 당사자들을 색출해서 당적, 법적으로 단단히 부책하고 엄격히 처벌하라. 이런 명령을 내각에 대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대규모 숙청을 예고하고 있고 식량난을 비롯한 열악한 경제 상황의 화살을 김덕훈 총리에게 전부 미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체제 이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공포 정치죠. 숙청 정치. 이걸 통해서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을 지금 이제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하는 점에서 김정은이가 느끼는 충격,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충격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는데요. 북한 내 체제 분열 형상은 상당히 지금 심각하다. 이럴 때는 계속 압박해야 되고 체제는 더 강하게 이행되도록 체제의 촘촘한 틀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요, 소련과 동구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경제난으로 인해서 체제의 붕괴 현상, 레짐 체인지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는 이제 공개적인 압박 정책도 중요하지만은요, 이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한 체제, 이 전환, 이런 공작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